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일요일 날 밤 9시에 라이브로 특강 진행하니까 그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라이브 참석 못 하시는 분께서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영상을 열어두니까 보시면 됩니다. 아마 구독하시고 열심히 제 영상 보시는 분께서는 다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함과 동시에 중요한 주식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주식은 그 원리를 제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원리를 알면 돼요. 원리를 알면 파월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주식의 원리대로 움직이게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마냥 사실 물려 있으면 안 돼요.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자, 손절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절 못하니까 막 쭉 밀리면서 고통만 받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원리를 통해서 손절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고, 손절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수하는 위치가 뭐 정배열 만들고 엄청난 고점이야. 그럼 이럴 때는 손절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 라이브에서 제가 뭐 손절했습니다, 뭐 손절했습니다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다 정배열이었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애들은 손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시세가 나온 적도 없었고, 밑에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시장이 좀만 회복되면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게 밑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매물대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하라고 했죠? 추매하라고 했죠. 막 파월이 나와서 뭐 금리 인상 빠꾸 없다 하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속 뭐 투닥투닥 하고 있고, 우리나라 금리도 뭐 역전됐다면 압박을 주고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그렇게 돼서 뭐 나라가 어떻게 될지 말지 알 수가 없어요. 투자하는 입장에서. 근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알 수가 없어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있죠.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멀쩡한 날 갑자기 막 두들겨 패고 내려가는 게 주식시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예측이 어떻게 된다? 불가하다. 그럼 예측이 불가능한 거 가지고 막 조마조마하면서 계속 시장을 보는 거, 이게 옳은 투자 태도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주식의 원리를 보시자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야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과거에 제가 좀 오래됐어요. 예전에 1차 파동, 2차 파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언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삼성전자가 2021년도 초 그리고 2020년도 후반 이렇게 오를 때 이거를 저는 1차 파동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얘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종목들, 코스피 종목들도 커다란 상승이 나오게 됐습니다. 세력은 1차 파동만으로 끝내지 않는다. 1차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 2차가 나온다. 그래서 보통은 보합을 한 1년만 주고도 2차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1월 달부터의 이런 상승도 제가 예상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꼭 1년 만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1년 만에 꼭 나오는 건 아닌데, 보통은 1년 만에 보합을 주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박스를 유지하면. 근데 1년 만에 나오지 않고 박스를 깬 다음에 내려가게 될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거 삼성전자 주식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올라오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누르면 누를수록.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와버리게 된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차 파동 이후에 2차 파동의 원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시장의 변수와 대외적인 악재로 내려갈 때가 있긴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는 어떻게 빠진 겁니까? 혼자 빠졌나요? 아니요. 시장이 대외적인 변수와 악재로 인해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죠? 결국 2차 파동은 나오긴 나온다는 겁니다. 주식은요, 1차 파동 이후에 2차 파동이 더 높게 올라가요. 그리고 1차 파동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약간 이건 제대로 된 재료로 오르는 게 아니라 약간 어설픈 재료로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반적으로 코스피 종목들이 삼성전자 오르고 같이 오를 때 LG전자 포함해서요. LG전자도 볼게요. 보시면 상승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LG전자도 막 급등하면서 상한가도 만들었었나요? 이게 상승을 했었는데 이 상승에 대한 명분이 애매하다는 거죠. 명분이 분명히 가지고 테마를 받아서 랠리를 쭉 이어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아주 잠깐 동안만 올랐죠. 왜요? 상승시킬 만한 여력과 명분이 애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시장 영향을 받아서 여기까지 밀어버린 상태가 됐어요. 그렇다면 2차 파동은 어떤 조건에서 나오게 되는가? 이거는 분명한 명분과 재료를 가지고 오르게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LG전자, 삼성전자, 우량기업 주식이 오를 만한 명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매출입니다. 자, 이건 LG전자의 분기 매출표입니다. 자, 보시면 재무 건전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부채 비율이 완전히 추락하고 있고, 유보율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매출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달러 수혜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섹터겠죠. 그리고 매출의 영업이익 보시면
영업이익 부분도 점점점 개선이 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된 2차 파동이 나오지 않았지만 2차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그 명분, 2차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그 조건, 그런 부분들은 지금 충족이 강달러로 돼서 현상으로 인해서 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강달러로 인해서 힘들죠. 막 금리도 빨리 오르고 우리나라도 금리 격차가 생기고 서민들은 힘들단 말이에요. 하지만 대기업들은 힘든 게 없단 말이에요. 중소기업들은 힘들죠. 당장 임금도 올려야 되고 금리도 올라가서 힘들죠. 하지만 코스피에 편입된 대기업들은 오히려 이럴 때를 이용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도 한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게 에너지 기업들이겠죠. 그리고 방산업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라는 말이 뭐 실제로는 맞기는 맞죠. 근데 우리는 제가 늘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주식의 원리는 무엇이냐, 주식의 원리가 어디서 돌아가는 거냐. 이 시장의 특징은 대기업들이에요. 주요 주체는요. 그럼 이 대기업들의 매출과 움직임을 통해서 투자가 일어나는 거죠. 중소기업이 막 예를 들어서 1000개가 있는데 정말 경기가 안 좋아서 900개가 막 도산했어요. 그럼 대기업은 100개가 있는데 대기업은 하나도 안 망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시장이 안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주식시장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보시면 LG전자가 이전에도 뭐 이런 상승이 나왔었지만 오늘 8.7%라는 바닥권에서 꽤 큰 상승이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고작 요만큼 올랐는데 거래대금이 2천억 정도가 터졌습니다. 상승할 때는 얼마나 터졌나요? 거래대금이 막 조 단위로 터졌군요. 뭐 1조 7천 그리고 2조 뭐 이렇게 넘게 터져버렸네요. 그러니까 이때 터졌던 10분의 1 수준이 지금 거래량이 들어온 것이고 바닥에서 급등하는 건 좋은 거다? 아니다? 좋은 거다 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전에 나왔던 이 상승이 앞으로 LG전자에게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들어왔던 돈들이 뭐 갑자기 싹 사라지겠습니까? 저때 투자 열풍으로 올랐다고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투자 열풍이 불면 바이오로 돈이 쏠리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있었던 테마주 쪽으로 돈이 쏠립니다. 근데 LG전자가 2조 가까이 거래대금을 터지면서 올라갔다는 건 이건 외국인 투자자라고도 볼 수 없고 그냥 세력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아니 외인기관이 미쳤다고 이거 시장가로 상한가 박아버립니까?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이러한 관점 때문에 1차 파동이 이만큼이면 2차 파동은 더 셀 수 있겠는데? 하지만 2차 파동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박스를 만들고 뚫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하지만 그래도 이게 누른 게 너무 심하다 보면은 이거를 2차 파동이 아무리 세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어요. 차트가. 어느 정도 차트가 위로 가서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박스권에서 간다고 했죠. 박스를 다시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밀렸던 수치를 결국 시간이라는 걸 통해서 또 호재라는 걸 통해서 다시 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파동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차 파동을 간다고 해서 지금부터 막 기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까지 밀었으면 우량 주니까 움직임이 좀 느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느린 움직임을 이용해서 최소 6개월 이상, 길면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6개월 이상을 옆으로 가준 다음에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이는 그림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코스피가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변동성이 좋아졌죠. 이때부터. 투자 열풍은 언제 불었죠? 사실 투자 열풍은 이때 불었어요. 가자 하면서 동학개미운동. 그 뒤에 수급이 붙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만큼이나 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들어왔던 돈이 앞으로 쭉 그냥 이 수준을 유지한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이 돈이 들어왔으면 이 돈이 한 번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돈이 다 어디 갔겠어요? 어딘가로 뭐 빠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 빠졌다라는 거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또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종목을 보면서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자, 셀트리온 제약이 예를 들어서 우량주잖아요. 이것도 거래가 이만큼씩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럼 다음에 얘가 또 거래가 터지면 어디까지 거래량이 발생하겠습니까? 이렇게 발생할 거예요. 거래량 비율적으로 봤을 때. 왜? 이게 세력이 개입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1차 파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 이 거래량이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얘가 움직이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또 거래가 들어올 때 자 보세요. 여기도 꽤 오래 밀었네요. 그리고 나서 이 거래가 비율을 보셨을 때 비슷한 비율의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코스피 종목들도 큰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 비율에 맞춰서 앞으로도 그러한 거래량이 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치면요. 이걸 수치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들어오는 시점부터가
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향후에 이 종목이 하루에 5조가 넘는 거래량이 발생하고 상승으로 간다고 하면 그때 상승 파동이 나온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거래량 비율을 봐서. 그럼 저때의 세력이 여기 또 들어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그 수급을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오늘 LG전자 상승하는 것과 그리고 어제 한전기술, 이 한전기술이 여기서 거래량이 한 요모 정도 들어왔을 때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이게 비율이 맞춰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급등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전기술도 보면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주식이에요. 이게 코스피 200인데 지금 완전 장난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코스피 200이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장난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얘네가 힘을 지금 숨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은 보합을 보내면서 아주 독한 개미들이 이렇게 막 물려서 매달리고 있거든요. 안 놔주고 있어요. 그거를 막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어느 정도 흔들고 다 털리면 세력들은 다시 한번 이전에 있었던 수급을 쏠 겁니다. 카카오뱅크도 보시면 최근에 악재 엄청 터지면서 뭐 카카오뱅크에서 뭐 이 사람들이 다 해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또 무슨 상황입니까? 고금리 때문에 예적금을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또 얘네는 대출도 해준 이자에 대해서 돈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호재가 사실은 있단 말이죠. 근데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언론에서 부추겨서 이동자들이 떠나가고 있다, 이 말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급등이 나왔죠. 세력 마음이다. 그래서 지금 주식하는 분들은 저는 2차 파동 정도는 보고 주식을 좀 때려쳐도 때려쳐야 되지 않나, 그 생각 들기도 하고, 그 2차 파동이 나올 땐 바이오가 같이 상승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리는 게 어떤가. 제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마 여러분도 평범한 개미에서 도깨미가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저 스스로에게도 이게 맞나 싶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모두가 다 돈 벌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나가야 세력들이 사실 들어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에게 딜레마기도 하지만 일단 뭐 여기까지는 말씀드려 볼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